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정부의 서울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공공재개발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량리와 광화문 등 서울 역세권을 공공주도로 재개발해 주택 4,700호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리포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월 15일 발표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법정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받는 방식입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의 1.2배까지 올려주지만 기부 체납 비율이 50에서 75% 수준인 일반 재개발보다 낮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겠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공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사업지 중 역세권 위주로 8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보면 흑석 2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봉천 13구역, 신설 1구역, 양평 14구역, 신문호 2-12구역, 강북 5구역 등입니다. 그럼 이들 8개 구역을 역세권별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호선 라인에는 신설 1구역과 용두 1-6구역이 있습니다. 신설 1구역은 1호선과 2호선 우이신설선 신설동역 역세권에 자리합니다. 지난 2008년 구역 지정된 신설 1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상한이 250%에 불과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법적 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해 11,204제곱미터 부지에 279세대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설 1구역은 용두초등학교, 대강중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맞닿아 있는 성북천을 따라 청계천까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1호선 라인은 용두 1-6구역입니다. 용두 1-6구역은 청량리역 역세권에 속합니다.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분당선, 경원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 6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 거점역이며 향후 GTX-B와 C노선이 지나게 됩니다. 용두 1-6구역은 준주거와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어 용적률 700% 이하를 적용받게 되면 총 91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량리역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있고 청량리 종합시장, 경동시장 등이 가깝습니다. 2호선 라인에는 봉천 13구역이 선정됐습니다. 봉천역 역세권인 봉천 13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400%가 적용돼 12,272제곱미터 규모의 357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봉천역 왼쪽 정차역인 신림역은 신림선 경전철이, 오른쪽 정차역인 서울대 입구역은 서부선 경정철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남부순환로와 접해 있어 강남 순환도로를 이용하면 강남 양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악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주변에 장군봉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4호선 라인으로는 강북 5구역이 있습니다. 미아 사거리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강북 5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800%의 용적률을 적용해 68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운초, 영운국제중, 영운고를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북서울 꿈의숲이 가깝습니다. 미아 삼거리역 주변은 롯데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과 각종 상점이 있는 이 지역 대표 상업지역입니다. 강북 5구역은 대로변 상가 건물주와 뒤쪽 주택 보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 진척이 힘든 구역 중 하나인데요.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5호선 라인입니다. 첫 번째로 신문로 2-12구역을 보겠습니다. 광화문역 인근에 자리한 신문로 2-12구역은 광화문 동화 면세점 뒤편 자투리 땅으로 지난 1983년 구역이 지정된 후 4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입니다.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중
가장 적은 1249제곱미터 규모지만 일반 상업지역이어서 용적률 900%를 적용해 242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을 비롯해 덕수궁,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서울광장, 청계천 등에 가깝습니다. CBD 도심 권역에 직장이 있다면 걸어서 출퇴근할 수도 있겠네요. 이어 양평역 역세권인 양평 13구역과 14구역입니다. 양평 13구역과 14구역이 자리한 양평동은 왼쪽으로 서부 간선도로와 닿아 있고 안양천 건너로 목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한강, 오른쪽으로는 당산동이 있는 중공업지역입니다. 용적률 300%를 적용하면 13구역은 618세대, 14구역은 358세대로 조성됩니다. 양평역 초역세권이면서 도보 10분 내외로 2호선, 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중초, 물레중, 관악고를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롯데마트, 코스트코도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9호선 라인 흑석 2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흑석역 역세권에 있는 흑석 2구역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면적도 45,229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세대수도 1,31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흑석 2구역이 속해 있는 흑석 뉴타운은 강남과 여의도, 용산을 잇는 중심지로 현충로를 통해 바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부 간선도로를 통해 주요 업무지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가깝고 중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앙대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석 2구역은 앞서 언급한 강북 5구역처럼 주택가 상가 보유자의 이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 구역별 입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사업지 가구는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 3,059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조합원들이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수용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수익 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 채워야 하는 등 조건이 다소 복잡하면서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10년 이상 늘어졌던 사업이 공공이 시행에 참여한다고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낼지는 외부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가 돼서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3월에 선정될 신규 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